가난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년행복연구소 소장 박소명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자님 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노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50대, 60대 분들 가운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질 줄 몰랐어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분들 모두 특별히 낭비벽이 있거나 사치한 삶을 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은 보지 못했고 수입 구조가 무너지는 신호는 외면했고 변화에 둔감해진 상태에서 지출 습관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50대는 인생의 반환점입니다. 수입의 정점이 지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며 부양하던 가족도 점점 독립하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수입보다 습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가령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도 소비 습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이들 교육비나 결혼 비용에 무리해서 돈을 쓰고도 이건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과의 비교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소비합니다. 가족, 동창, 이웃, 자기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돈을 씁니다. 이렇게 지출은 커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손대지 않습니다. 수입 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엔 잠깐 쉬다 다시 뭔가 할 거라 믿지만 그 뭔가는 끝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빚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갚으면 돼. 카드는 돌리면 되지. 하지만 50대의 빚은 청춘의 빚과 다릅니다. 회복할 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런 습관들은 전부 돈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 생각이 고장나서 생긴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소득이 늘어도 가난해지고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지나갑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어느 59세 여성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퇴직만 하면 인생이 좀 쉬워질 줄 알았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허술하게 살아왔는지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그분은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아이들도 잘 키워냈습니다. 겉보기에 문제없어 보였지만 지출 관리는 감정이 끌고 다녔고 노후 준비는 다음 달로 미뤄졌으며 소득 구조는 회사 월급 하나에만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 60세도 되기 전에 적금은 바닥났고 연금은 한참 부족했으며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대신 되려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50대들과 60대들이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한 노후가 현실이 되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급격히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5가지 공통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 노년의 폭TV는 노년의 삶에 도움되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50대부터 60대 이후 맞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고 해결책을 구독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채널로 앞으로도 쭉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노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오늘의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수입이 줄어도 소비 습관은 그대로 유지한다. 50대는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줄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소비 습관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40대 때는 외식이나 쇼핑, 명절 선물에 돈을 써도 괜찮았죠. 회사 월급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퇴직을 앞두거나 벌써 퇴직한 50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줄거나 없어지고 연금 수령은 아직 멀었는데 그런데도 카드는 계속 긁히고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체면 때문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라는 관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제가 만난 한 56세 남성은 퇴직 후에도 한 달 식비가 120만 원이 넘었어요. 자녀는 독립했는데도 두 부부가 외식을 주 3회, 배달도 자주 시켰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입이 줄었으면 소비도 줄여야 합니다. 그건 전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지출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뭘 썼는지 적어보면 내 삶에서 불필요한 소비가 얼마나 많은지 금방 드러납니다.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 그게 50대 이후의 경제를 바꿉니다. 2. 자녀에게 무리하게 돈을 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50대는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결혼을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비, 결혼비, 전세자금, 심지어 차량 할부까지 도와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지출한다는 겁니다. 이건 부모로서 해줘야지. 나 아니면 누가 해줘. 이런 생각이 자녀를 위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결정입니다. 어느 58세 여성은 딸의 결혼식 비용과 전세 자금을 위해 퇴직금을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딸은 감사했지만 그 후 어머니는 월세에 살며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선과 희생하는 선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힘으로 서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자녀에게 당당한 부모가 되려면 내 삶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녀를 위하는 길은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주변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유지하려 한다. 50대는 주변의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승진하고, 누군가는 퇴직하고,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손주를 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나도 뭔가 보여줘야 할 것 같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필요 이상의 소비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비교는 가난을 불러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존감을 남과 비교해서 지키려는 순간 삶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 55세 남성은 동창 모임에 나갈 때마다 옷이며 시계며 차까지 빌려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다들 너무 잘 사니까 나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통장은 이미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보는 거죠. 지난달보다 지출을 줄였는가? 작년보다 체력이 나아졌는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덜 불안한가?
이런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면 내 삶에 집중하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존감은 소비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성취와 자율성에서 나옵니다. 4. 수입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50대는 흔히 잠깐 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퇴직 후 재충전을 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잠깐이 몇 년이 되기도 하고 그 사이 수입은 완전히 끊긴다는 점입니다. 50대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작은 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기술도 없고 젊은 사람도 많은데 이런 마음이 수입 다변화를 가로막습니다. 한 여성은 퇴직 후 집에서 홈베이킹을 시작했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소소하게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지만 그게 내가 다시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말하십니다. 수입 구조를 만드는 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감과 존재감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는 없습니다. 방법과 형태만 달라질 뿐입니다. 5. 빚을 가볍게 생각한다. 50대는 대출을 쓰는데 거의 죄의식이 없습니다. 카드는 생활비처럼 쓰고 이자 내는 건 그냥 습관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계획 없는 빚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 결혼식 비용이 부족하다고 카드로 신혼여행 경비까지 결제했고 그게 결국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중엔 대부업체까지 갔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2배, 3배가 됩니다. 50대 이후의 빚은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생기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고 심리적 압박도 훨씬 큽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빚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의 빚인가? 언제까지 갚을 것인가? 그걸 모르는 빚은 점점 커지면서 삶을 잠식합니다. 또 하나, 카드 사용은 지출 통제를 무너뜨립니다. 현금 흐름이 잡히지 않으면 자산은 점점 깎여 나갑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고 가계부보다 현금 중심 예산을 짭니다. 빚은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쓰이는 순간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됩니다. 50대 이후 누구나 위기를 겪습니다. 퇴직, 건강 문제, 자녀 독립, 수입 감소, 체력 저하.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삶을 새롭게 설계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위기를 감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4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인상 깊은 부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정현상 씨 56세입니다. 정 씨는 중소법인 회사를 20년 넘게 운영해온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와 사업 부진, 경쟁 업체 간 출혈 경쟁,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사업이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고 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에서 전기기술자로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지만 정현상 씨는 기술이야말로 나이 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라고 판단했습니다. 6개월간 집중해서 공부했고 실기시험까지 통과해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가까운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전기 담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약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만 버텨준다면 이 일은 75세까지도 가능합니다. 기술이 있고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한편 그의 아내도 놀라운 전환을 했습니다.
평소 재봉틀을 잘 다루던 솜씨가 있었던 부인은 양장기능사 자격증을 땄고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작은 수선집과 바느질 공방을 함께 열었습니다. 지금은 단순 수선은 물론이고 바느질 수업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부인이 말한 이 말입니다. 저는 바느질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어요. 체력 부담도 없고 마음이 정리돼요. 8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부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재능과 취미를 현실적인 수입 구조로 바꾼 것입니다. 이 부부의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술과 자격은 단지 수입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라는 것, 그리고 부부가 함께 움직일 때 노후는 더욱 단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현상 씨 부부처럼 자격증과 기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새로운 형태로 전환한 사람들은 단순히 가난을 피한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엔 작지만 확실한 전환을 통해 노년의 불안을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단서를 하나쯤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53세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여성의 선택. 서울에 사는 박영희 씨는 50대 초반 남편과 동시에 퇴직했습니다.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도 코로나 이후 매출이 끊겼고 아이들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태였죠. 그때 박 씨가 가장 먼저 한 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자격증 공부였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자격증 있다고 당장 취직되겠어?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며 아침 7시에 집을 나섰고 일주일에 4번씩 실습을 다녔습니다. 1년 후 자격증을 취득했고 근처 요양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260만 원 정도로 많지는 않았지만 스스로의 삶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은 되었죠. 내가 내 생활비를 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박 씨의 말입니다. 지금 박 씨는 남편과 함께 소소한 여행도 다니고 노후 걱정을 줄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단지 돈을 버는 도구를 넘어서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 세 번째 이야기. 고정비를 줄여버린 부부의 긴축 선언.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한 부부는 퇴직 후 2년 만에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남편은 전직 공무원이었고 아내는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살았고 그에 맞게 소비도 했습니다. 연금 개시는 아직 7, 8년이 남은 상황이어서 매달 상가 두 곳에서 나오는 월세 300만 원 가량이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정비였습니다. 보험료만 한 달에 80만 원, 자동차 2대, 프리미엄 IPTV와 골프 멤버십. 퇴직 후에도 이 모든 지출이 그대로 유지됐던 겁니다. 결국 어느 날 두 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긴축 선언이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팔고 TV를 기본 요금제로 바꾸고 외식 횟수를 주 4회에서 월 2회로 줄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월 보험료를 8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줄였다는 점입니다. 1년 후 두 분은 한 달 생활비를 170만 원대로 조정했고 그중 일부는 매달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긴축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구조조정이었어요. 이게 그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50대 이후의 소비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57세 평생 직장은 없지만 평생 일거리는 만들 수 있다. 마지막 이야기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한 57세 남성 김재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30년간 일하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직했습니다. 처음엔 허탈했습니다. 정년까지 일할 줄 알았던 직장에서 갑자기 밀려났다는 자괴감도 컸죠.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화하여 돌아보며 고민 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퇴직 후 그는 지자체 평생교육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중장년 대상 자서전 쓰기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반으로 작은 1인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한 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꾸준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바꾸니 돈도 따르고 삶의 보람도 생기더라고요. 이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누구나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기술, 내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내면 평생 일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대 이후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5가지와 그 반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가난은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습관과 선택이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지만 나중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날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모든 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만 고쳐 나가도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수입에 맞춰 생활을 재설계하세요. 자녀에게 무리하지 마세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도움에서 시작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제보다 나아진 나이입니다. 수입이 줄었다면 무조건 참지만 마시고 새로운 수입 구조를 설계해 보세요. 작아도 좋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을 만들어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빚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 없는 빚은 평생의 짐이 됩니다. 갚을 수 있는 빚만 남기세요. 그리고 한 달 예산은 현금 중심으로 관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삶을 돌아보세요. 혹시 나는 열심히는 살았지만 지혜롭진 않았던 건 아닐까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노후의 위기는 젊을 때의 성실보다 중년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50대라면 지금이 바로 방향을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정현상 씨 부부처럼 박영희 씨처럼 지금부터라도 움직인다면 70세, 80세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내가 준비한 미래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자존감입니다. 40 후반, 50이 넘어 조금 불안하고 조금 늦은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기억하세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는 그렇게 다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킨 만큼 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노년의 복TV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복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노년의 지혜와 용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년행복연구소 소장 박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복 듬뿍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